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중학교 2학년과 물질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시간이 물질의 분류 먼저 알아볼게요. 자, 물질을 나눈데 어떤 성질에 의해서 나누는데 첫 번째 물질의 분류에 대한 것들을 볼게. 물질이라는 게 있어. 물질이라는 것이 있는데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진단 말이야, 얘네들이.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뉘어져. 그래서 성질이 하나인 물질이 있고 성질이 둘 이상인 물질이 있어. 그래서 성질이 한 가지인 물질을 순물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성질이 둘 이상인 물질을 혼합물이라고 얘기를 해. 일단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자, 순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성질이 한 가지다라고 봅니다. 물질의 특성이 하나다. 성질이 한 가지다. 혼합물은 이러한 순물질 둘 이상이 섞여 있는 거야. 그래서 단순히 섞여 있다. 섞인 것이다. 라는 거고요. 그래서 성질이 둘 이상이다. 라고 알면 돼. 자, 성질이 한 가지다. 라는 얘기는 우리 분자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죠? 그래서 성질이 한 가지다는 얘기는 분자의 종류가 한 가지다 라는 얘기고요. 성질이 둘 이상이라는 것은 분자의 종류가 둘 이상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분자의 종류가 둘 이상이다. 자, 이런 순물질과 혼합물을 다시 나눌 거야. 순물질은 다시 두 가지 형태로 나뉘어질 수 있어요. 이렇게 나눌게. 혼합물도 다시 둘로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좀 더 내려서 혼합물은 이렇게 나눌게요. 자, 순물질인데 성질이 한 가지잖아. 분자의 종류가 하나인데요. 한 가지 원소로 이루어진 물질이 있어. 그래서 호돈소 물질이라고 하는데 호돈소 물질 또는 원소라고도 얘기를 해. 원소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얘는 한 종류의 원소로 구성이 되었다라는 거야. 원소의 종류가 한 가지다. 그래서 홑 원소 물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화합물 있어요. 화합물. 둘 이상의 두 가지 이상의 원소가 결합을 한 거야. 그래서 화합물은 결합했다라는 게 중요해요. 화합. 결합한 물질이다라는 거야. 화학적으로 결합한 물질이다라는 거고요. 자, 얘네들의 예 볼게요. 호돈소 물질의 예 있습니다. 어떤 얘들이 있다? 구리 있어요. 구리. Cu 원소 기호로 나타내죠. 다이아몬드. 탄소로만 이루어져 있는 거고요. 그리고 금, Au, 순, Hg 뭐 이런 등등등 있을 거야. 산소는 O2 이렇게 적죠. 원자의 개수는 두 가지지만 원소의 종류가 한 가지이기 때문에 호돈소 물질 원소라고 얘기를 해요. 화합물 볼게요. 화합물의 예. 여기다가 정리를 할게. 화합물의 예. 어떤 것들이 있다? 물 있어요. 물. H2O. 두 개 이상이 합쳐진 거. 염화나트륨. 혼합물을 좀 더 밑에다 들어가야 되겠다. 염화나트륨, NaCl. 그치. 나트륨과 염소가 결합한 거. 그리고 이산화탄소, CO2. 이런 식으로 두 가지 이상의 원소가 결합한 물질을 화합물이라고 해. 결합을 하더라도 성질은 한 가지다. 순물질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이제 혼합물 나눌게요. 혼합물. 혼합물은 크게
균일 혼합물과 불균일 혼합물로 나뉘어집니다. 혼합물이라고 하는 것은 섞인 것이다 라고 했다. 그치? 순물질 두 종류 이상이 섞인 것이다. 그래서 성질이 둘 이상이 나타나는데 균일 혼합물은 균일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섞인 거? 고르게 섞인 거 이렇게 나올 거고요. 불균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섞인 거? 고르지 않게 섞여 있다. 골고루 섞여 있는 거, 고르지 않게 섞여 있는 거다. 이해해 볼게요. 균일 혼합물에 예 어떤 것들이 있어요? 얘네들은 설탕물, 소금물, 식초 뭐 이런 것들이 있어. 그래서 수용액들은 균일 혼합물이다 라고 알면 돼. 용액들. 탄산음료도 균일 혼합물이야. 기체 상태의 공기 같은 경우에도 균일 혼합물, 그리고 고체 상태의 합금도 균일 혼합물에 포함이 될 겁니다. 불균일 혼합물이요. 고르지 않게 섞여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 흙탕물, 우유. 많이 헷갈리는 게 우유, 많이 헷갈려. 우유도 불균일 혼합물이다 라는 거. 암석, 과일 주스. 이런 것들이 균일 혼합물이다 라고 알면 돼. 그래서 물질의 분류 이런 식으로 했어. 순물질과 혼합물로 나뉘어지고, 순물질은 포도수 물질, 화합물로 나뉘어지고요. 혼합물은 균일 혼합물과 불균일 혼합물로 나뉘어지더라 라고 알면 됩니다. 두 번째는 물질의 특성에 대해서 볼 거예요.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성질이야. 그 물질만이 가지고 있는 성질, 특별한 성질을 특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다른 물질은 가지지 않고 그 물질만이 가지고 있는 성질입니다. 그래서 이 특성을 가지고 다른 물질과 뭘 할 수 있다? 구별할 수 있는 거죠. 나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얘가 나오는데요. 얘 어떤 것들 나온다? 맛, 색깔, 냄새 이런 것도 있고, 결정 모양, 굵기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감각기관으로 나타낼 수 있는 이런 성질을 겉보기 성질이라고 얘기를 해. 겉보기 성질과, 그리고 끓는 점, 녹는 점. 녹는 점이랑 어는 점이랑 같으니까 여기에 어는 점 이렇게 돼 있고요. 밀도, 그리고 용해도까지 우리가 배울 내용들, 아래쪽에 있는 것들은 우리가 배울 내용들이야. 끓는 점, 녹는 점, 밀도, 용해도는 지금부터 배워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자, 근데 우리는 오른쪽에 보면은 특성이 아닌 것들 나와 있어요. 시험 문제 잘 나오겠지, 당연히. 특성이 아닌 것들. 어떤 것들이 특성이 아니다? 길이, 넓이, 부피 뭐 이런 것들은 특성이 아니에요. 그리고 온도, 농도 뭐 이런 것도 특성이 아니다라는 거 알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특성이 아닌 것들 이렇게 알아두고요. 얘네들은 이러한 성질 가지고는 물질을 구별할 수 없다라는 거 알면 되겠습니다. 자, 특성에 대해서 좀 더 정리를 할게요. 첫 번째,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그래서 뭐 할 수 있다? 물질을 뭐 할 수 있다? 구별할 수 있다라는 거죠. 나눌 수 있다, 구별할 수 있다라는 거. 두 번째, 특성에 대한 내용. 같은 물질이면 서로
같다. 뭐에 관계없이 물질의 양에 관계없이 물질의 양이 많든 적든 간에 물질의 특성, 끓는 점, 녹는 점, 어는 점, 밀도, 용해도 이런 것들은 항상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순물질은 특성이 일정하다. 근데 혼합물은 농도에 따라서 변한다. 이런 거. 그래서 특성이 일정하게 나타나면 순물질, 특성이 일정하지 않으면 혼합물이다 라는 것들까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물질의 특성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우리 이제 순물질과 혼합물을 구별하는 내용들 볼 거예요. 자, 3번에 순물질과 혼합물의 구별. 자, 물질의 특성에서 맨 마지막에 순물질은 물질의 특성이 일정하고 혼합물은 물질의 특성이 농도에 따라서 변한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면은 그거 가지고 이제 일정하면 순물질, 일정하지 않으면 혼합물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고체, 액체, 혼합물을 볼 거야. 고체, 소금이라고 가정을 할게. 플러스 액체, 물이라고 가정할 거야. 액체, 혼합물. 얘네들을 가지고 구별을 할 거야. 순수한 물만 가지고 비교를 할 거야. 물과 고체, 액체, 혼합물, 소금물을 비교를 할 겁니다. 첫 번째 그래프가 끓는 점 그래프 나타나 있어요. 시간에 따른 온도 변화 나와 있고요. 자, 증가하다가 일정하게 이렇게 되는 거 있고요. 증가하다가 얘보다 좀 더 높은 온도에서부터 이렇게 수평한 구간 없이 올라가는 거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이 파란색 그래프가 물이에요. 일정하니까 순물질이야, 그치? 그리고 빨간색 그래프가 혼합물이죠. 소금물 될 겁니다. 그래서 물은 어떻게 된다? 이때 온도가 무슨 온도야? 이 온도가 끓는 점 이렇게 될 거야, 그치? 물은 100도씨죠. 물의 끓는 점은 일정하다. 수평한 구간이 있다. 그래서 물은 수평한 구간이 있다. 일정하기 때문에. 그래프에서 수평한 구간이 있다. 소금물은 수평한 구간이 없다. 농도에 따라서 계속 변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부분이요. 처음 끓을 때 끓기 시작하는 온도. 끓기 시작하는 온도가 높다. 자, 그러면 왜 끓기 시작하는 온도가 높을까라는 것도 알아야 돼. 끓기 시작하는 온도가 높은 이유. 소금이 물의 끓음을 방해하기 때문에 끓기 시작하는 온도가 높은 거다라는 거 알아두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물만 끓어서 없어지는 거야. 증발되어서 없어져. 그래서 물이 점점 줄어들면 소금이 물의 끓음을 더 많이, 농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더 많이 방해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끓는 점이 계속해서 높아진다라는 거 알면 되고요. 이런 거 어디에 사용할 수 있어? 뭔가 소금을 더 넣으면 끓는 점이 높다. 끓는 점이 높으면 잘 익는다 이렇게 되겠지. 달걀 삶을 때 소금 넣는다. 그리고 라면 끓일 때 스프부터 넣는다. 이런 것들이 끓는 점을 높여서 좀 더 잘 익게, 빠르게 익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들입니다. 자, 끓는 점 받고 이번에 뭐 볼 거냐면 어는 점 볼 거예요.
시간에 따른 온도 변화 볼 건데 이번엔 냉각을 시키죠. 그래서 냉각을 시켰을 때 파란색 그래프 하나랑 빨간색 그래프 이렇게 나타낼 거예요. 파란색 그래프가 물이다, 그치? 물이고요. 빨간색 그래프가 소금물이다, 이렇게 찾을 수 있으면 되고요. 마찬가지 물에 어떤 점, 어느 점 된다, 그지? 여기가 어느 점 되겠다. 어느 점 몇 도요? 0도시죠. 그렇죠? 0도시고요. 자, 소금물 끓기 시작하는 온도. 아니, 얼기 시작하는 온도죠. 얼기 시작하는 온도가 물보다 어떻다? 낮다. 낮은 온도에서 얼기 시작을 한다 라는 거고요. 예, 수평한 구간이 없다. 계속해서 온도가 낮아진다. 순물질은 수평한 구간이 있다. 이렇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얼기 시작하는 온도가 낮은데 계속해서 낮아지는 거는 소금이 물이 어는 것을 방해를 합니다. 이런 것들 보면 되고요. 자, 어는 점을 계속해서 낮춰주는 혼합물에 의해 어떤 것들이 있다? 겨울철 자동차에 얼지 않게끔, 냉각수가 얼지 않게끔 하는 부동액, 얼지 않게끔 하는 것을 넣어준다. 부동액을 넣는다 라는 거 있고요. 겨울철에 눈이 오고 난 다음에 도로에 뭘 뿌려? 염화칼슘 뿌리죠. 염화칼슘을 뿌리면은 일단 눈이 녹아. 눈이 녹고 난 다음에 눈이 녹은 물과 염화칼슘이 용액이 되는 거잖아. 용액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아침에 온도가 많이 떨어졌을 때 어는 점이 낮아졌기 때문에 잘 얼지 않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염화칼슘을 뿌리는 겁니다. 됐죠? 자, 오른쪽에 보면은요, 고체 혼합물에 어는 점 하나 나와 있어요. 여기 지우고 설명을 할게요. 시간에 따른 온도 변화 그래프고요. 얘가 나프탈렌, 그리고 얘가 파라다이클로로벤젠, 자, 얘네들은 보면은 뭐가 나타나? 둘 다 수평한 구간이 나타난다. 수평한 구간이 나타나기 때문에 순물질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어. 얘네들 혼합물을 봤더니 이렇게 나타나. 빨간색으로 혼합물을 봤더니 일단 요 부분이 살짝 올라가다가 경사면이 낮아지는 요 부분이 뭐다? 녹기 시작하는 온도. 파라다이클로로벤젠의 녹는 점과 나프탈렌의 녹는 점보다 어떻다? 낮다라는 거. 더 낮은 온도에서 녹기 시작을 하더라라는 거. 그리고 얘는 수평한 구간이 없다라는 거 알 수 있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녹기 시작하는 온도가 낮기 때문에 어디에 사용을 되냐면은 퓨즈라든가 전류가 많이 흐를 때 끊어지는 퓨즈, 그리고 댐납, 온도를 높여서 뭔가 접촉시킬 때 사용하는 댐납에 사용을 합니다. 됐죠? 자, 이렇게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소금물이 100도씨보다 높은 온도에서 끓기 시작하는 이유, 끓기 시작하는 온도가 높다라고 했잖아, 그지? 소금의 물의 끓음을 방해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 내용 볼게요. 어떤 용기에 순수한 물을 이렇게 넣었대. 그럼 물입자들이 표면에 이렇게 있을 거야, 그치? 물입자들이 이렇게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물입자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끓이면, 가열을 해서 끓이면은요, 어느 정도 온도가 되면 물입자들이 탕탕탕 이렇게 한 번에 다른 것들이 방해를 안 받기 때문에 얘네들이 빠져나갈 수 있다. 이때 온도가 몇 도다? 100도다 라는 얘기야. 100도씨가 되면은요, 물이
분자 운동이 활발하게 되면서 수증기 형태로 빠져나갈 수 있다. 이때 일정한 온도를 끓는 점이라고 얘기를 해. 그러면은 이번에는 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물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물 분자들이 이렇게 있는데 중간중간에 이렇게 소금이 있다라고 가정하자. 소금 입자가 이렇게 존재를 해요. 자, 그러면은 가열을 했을 때 얘는 한 번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8개가 빵 빠져나가. 그러면은 얘도 한 번에 8개가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여기 있잖아. 물입자가 소금 입자 아래쪽에 이렇게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한 번에 8개가 빠져나가려면 소금의 방해를 뚫고 나가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물이 어떻게 돼? 6개 나가고 2개 더 나가기 위해서 엄청나게 빠르게 움직여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얘의 끓는 점은 여기서는 어떻게 돼? 한 번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나가고요. 얘네들이 뭘 한다? 방해하죠. 소금 입자가 물의 끓음을 방해한다. 그래서 얘는 100도씨보다 높은 온도에서 끓기 시작을 하더라라는 거. 자, 물이 끓으면서 물의 양이 점점점 줄어. 물의 양이 점점점 줄으면 소금의 양은 그대로일 거잖아. 그러면 소금의 양은 그대로인데 물만 줄어들었기 때문에 소금이 방해를 더 많이 한단 말이야. 그래서 점점 높아지는 거다라는 것들 알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기본적인 물질의 분류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물질의 분류했을 때 물질은 순물질과 혼합물로 분류가 되고요. 순물질은 호돈소 물질과 화합물, 혼합물은 균일 혼합물과 불균일 혼합물로 분류가 되는데 얘네들을 나누는 기준이 물질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들로 나누더라라는 거. 그래서 순물질과 혼합물이 어떻게 다른지까지 그래프로 비교를 했습니다. 이번 시간 수업 물질의 분류에 대한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